자,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앞조에는 지원예비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제4조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의 예비군으로의 편입. 자, 1항 법 제3조 1항 각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서 같은 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몇 조 몇 항에 따라 뭐가 어떻고 이래 돼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비특별 대령, 국가 비상사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비군 그 규정된 기간에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 병도 조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제외인데 조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푼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평상시가 아니고 무슨 상황일 것 같습니까? 뭔가 하여튼 뭐 전쟁이 났든 뭐 무장공비가 뭘 침투를 했든 뭐 하여튼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적 또는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아까 정의에서도 정의란다. 임무에서도 넣었다시피 무장공비라고 했잖아요. 적 또는 무장공비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 예상되는 해안지역, 그 다음에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읍면동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거 갖고 장난쳤어요. 리동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 뭐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조직할 수 있는 그 예비군 자원, 그것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 현역 군부대의 편성 아닙니다.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평상시에 뽑아놓는 그 예비군 자원으로 부족한 거야. 뭔가 작전을 펼치려니까 부족한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더 뽑겠다. 더 확대해서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 2호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누가, 총장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 이하 지역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 이제 이후에 그냥 지역방위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지역방위라 생각해도 뭐 무방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그냥 지역방위라 하는구나 라고 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새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 이게 지역방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자,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를 생략하고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기술됐다. 시험 출제 문제에서. OX. 옵니다. 왜? 네, 이하 지역방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주지 단위를 생략해버리고 지역방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겁니다. 됐죠? 자, 1호하고 2호 보면은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아까 대통령용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게 요겁니다. 대통령령이 요겁니다. 요거. 시행령. 요 경우예요. 네. 그래서 1호, 2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 이번 시험에 요 국방부 장관 요거를 가로로 냈어요. 이번 시험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또 2항도 나왔거든요. 주어를 가로로 출제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법 제3조 1항 2호 예비역 병 얘기하는 거였죠. 또는 3호 그 기간에 있는, 그러니까 보충역 병 얘기하는 거였죠. 에 규정된 근데 기간이 지난, 맞죠?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거는 예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배포가 돼야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예비군 인원이 저기 어디 여행 가가지고 제주도에 있다. 지역 신문에다 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 신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행규칙 제2조 지원자의 예비군의 편입 등입니다. 자, 1항 지방명무청장, 요것도 장날 마시거든요. 지병장입니다. 지병장. 제가 앞으로 지병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방명무청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자, 지방명무청장 당연히 병무지청장 포함입니다. 이게 70배 때 지역예비군 중대장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닙니다. 지병장과 또 누구죠? 직장장입니다. 직장예비군 지휘관 아니에요. 직장장입니다. 자, 가로는 나중에 볼게요.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 가로 어디서 끝나는 거죠? 복잡하다. 예. 2. 다시 지병장과 직장장이 다 가로 일단 생략할게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예비군, 이하 그냥 예비군이랍니다. 자, 다시 지병장과 직장장이 관련 이런 조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누구에게?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지원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려면 편입 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지역 예비군은 거쳐서 지병장에게, 직장은 직장장에게. 그거예요. 예. 근데 가로를 이게 길게 해놓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지병장이든 직장장이든 편입 지원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너 합격, 불합격 통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본인과 그 가족, 본인 또는 그 가족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본인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자,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장장이 갖고 중괄로로 해가지고 예비군법 제3조의 1항에 따른 직장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군 부대가 없는 직장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장장이라는 거는 예비군 부대가 있는 직장장을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2항 넘어가겠습니다. 0. 제3조 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명무청장과 직장장이 1항에 따라서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관연도 문제 편입 결정을 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까 복무기간,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요거 시작하는 시점이 요겁니다.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그 다음 3항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제 3조 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가 아니고 뭐죠? 복무 연장 지원서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나옵니다.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 페이지 앞 강의 시간 때 요거 잠깐 제가 강조하고 넘어갔던 거 있어요. 중대령분들은 항상 3항 지연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거 본문이라 그랬죠? 요거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단서조항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겁니다. 요거.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시 되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예전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본문이 아니고 작년 전반기 단서에 따라서 인원 몰렸잖아요.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에 예비군 복무 연장 지원서, 폐입 지원서가 아니죠. 다음 각 고구마에 따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지역 예비군은 10분 정도는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지방 명무청장에게 제출. 직장 예비군은 해당 직장의장에게 제출. 뭐하고 똑같죠? 폐입 지원서 제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하면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봤는데 바로 아쉬운 부분이 지명장한테 제출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입니다. 생각하는 주의하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폐입 지원서 제출하는 거. 그 다음 사항, 지방 명무청장과 직장장은 이것도 70회 때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라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제 사망에 따른 예비군 복무 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누구에게 마찬가지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 법 제3조의 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입니다. 이제 편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언급되죠. 법 제3조는 아까 조직이었고 편성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항 예비군은 이번 시험에도 사지선다에 1항 요 문장이 나왔었어요. 예비군은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해서 지역 예비군,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 국방부령,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 예비군을 뭐 해야 됩니까? 편성하고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2항 예비군의 설치, 그 다음에 편성의 기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네. 다음 3항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 구문에 따라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일단 조직은 벗어났죠. 조직을 한 상태에서 조직 대상자가 다 누군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호 제3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 1호가 예비역 장준 부사관 얘기하는 거고, 2호가 날랄팔 그 기간에 있는 예비역 병,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병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까지 포함 이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예,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합니다. 됐죠? 자, 2호 3조 1항 3호 뭐죠? 보충력 병.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날랄팔 복무를 마친 다음날,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기간에 있는 보충력 병에 의해서 선정된 그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누가 편성합니까?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합니다. 결국에는 둘 다 편성은 누가 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앞에가 뭐 이거는 뭐 각 기관 부서장들이 병무청장한테 통보한 후에 그 병무청장이 이제 후에 그 거주지 관할하는 지병장이 편성하는 거고, 3호는 보충력 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지병장이 하는 거예요. 네. 자, 4항 사망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5항 지역입니다. 지역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립니다. 지역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은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명무청장이 해당 어디다가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 겁니다. 됐죠? 예. 이거 71회 때 지역을 직장으로 바꿔서 출제가 됐었고요.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략. 네, 틀린 겁니다. 예비군 대원이 이렇게 해도 틀린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5항은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6항이 이제 직장이죠.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은 예비군 편성 대상자, 조직 대상자 아닙니다. 편성 대상자를 채용.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맞죠? 조직이 아닙니다. 편성 대상자. 일단 조직 대상자는 맞아요. 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편성 대상자. 우리 회사 예비군 부대에다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편성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한 거죠. 그 직장 예비군에 편성해야 하고,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이해가세요? 예. 이번 시험에 또 5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5항이 출제가 됐고, 뭐가 나왔냐? 여기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 명무청장을 여기 써있네. 예, 수행군 부대장으로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 좀 해야 되는 게, 그거 직장 예비군 대원입니다. 이 직장 빠지면 또 틀려요. 네.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이제, 채용했잖아요. 채용하면은 이제 그 직장 소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 예비군 대원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퇴직을 하면은 또 바뀌어요. 그냥 그 예비군 대원으로 바뀌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볼게요. 요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7항.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대원이, 여기까지는 직장 예비군 대원이 맞죠? 그 직장에서 뭐 합니까? 퇴직하거나 전출 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 예비군 편성에서 어떻게 됐죠? 제외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예비군 대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방금 언급했던 그 직장 예비군 대원하고 여기 나오는 그 예비군 대원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 명무청장은 그 예비군 대원을 직장에서 나갔으니까 어디로?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몇 회였지? 77회 때는 요걸로 장난쳤어요. 여기 밑줄 끈 요거를 수행군 부대장으로 해갖고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이 앞에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손을 댄 거죠. 네.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 8항.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 카드 및 명부의 작성, 관리, 송부 등 필요한 사항은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4회 때 송부를 가로를 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9항. 관할 지방 명무청장은, 자, 그럼 9항에 나와 있는 이 주어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77회 때 여기 수임장, 요거 수임장으로 해갖고 오답 유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어디야? 네? 네. 5항. 맞죠? 요거를 수임군 부대장으로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다음 시험에는 같은 조항이고 하니까, 야, 요걸 이번에는 건드려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네. 그래서 주어 조심하십시오. 관할지방 명무청장은 직장 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이번 시험에 이 문장이 또 나왔었습니다. 맞는 걸로 출제됐습니다. 관할지방 명무청장은
죄송합니다. 관할지병장은 직장 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 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장도 계속 시험에 나왔었고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이런 것도 또 주의해야 되고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예. 자, 그 다음 시행령 제5조 예비군의 편성 보겠습니다. 1항 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합니다. 자, 본문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푼 거예요. 이 대통령령을 시행령에서 푼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1호 무슨 규모? 중대 규모.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그 다음에 2호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일반 직장은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으면은 그 직장에는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중요시설은 분대 규모 이상. 예. 민감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만 단서 조항 잘 볼게요. 법 제5조 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 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연기된 거 아닙니다.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 자원이 몇 명? 9명 미만입니다. 미만입니다. 이하 아닙니다. 9명 미만인 직장은 뭐합니까?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험 공부하시면서. 됐죠? 예. 자, 근데 이거는 뭐 일단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2항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비군법 공부할 때 보면 5조, 6조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숙지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그건 아닌데, 5조, 법 제5조 이러면은 동원, 법 제6조 이러면 훈련.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2항.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해서 연대, 대대, 지역대, 기동대가 72회 때 들어갔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기동대는 또 없어요. 연대, 대대, 지역대, 중대, 소대, 분대 이하 요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대를 편성하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없었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부대를 편성하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맞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합니다. 이게 제목은 편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아까 설조 편동할 때 그 설치 있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설치합니다. 다만 예비군 자원과 작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누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연대, 대대, 지역대.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연대, 대대, 지역대는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단위입니다.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단위로 연대, 대대, 지역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까지 포함. 여하튼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대대대 지역대. 다만 단서 조항 볼게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됐죠?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자, 2호 중대는 동읍면 단위. 읍면동 단위죠. 네. 그래서 3호, 그 다음에 소대 또는 분대는 통, 리 단위로 설치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70회 때 연대대대 지역대 특별자치시 시군자치구인데 광역시를 지부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셔요. 광역시는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단위로 한다는 거죠. 네, 부단위로. 부산이라 그러면 뭐, 내가 왜 부산이를 얘기했을까? 뭐 동래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단위로 하겠죠. 맞죠? 네. 자, 사망. 이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예비군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 1항 1호 누구죠? 예비역? 장준부. 네. 병은 아닙니다. 예비역 병, 보충역 병은 아닙니다. 병 출신의 예비군은 아닙니다. 법 제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 대원을 시군 자치구 뭐라고 되어 있죠? 내에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역. 예를 들어서 A구, B구, C구, D구, E구다. 이렇게 돼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말 잘못했다. A동, B동, C동, D동, E동이다. 이게 동래구예요. 부산시 동래구인데, 이 안에 동이 A동부터 E동까지 있어요. 자, 요 동래구 내에서 B동이 예비군 대원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역 장준, A동에 있는 예비역 장준 부사관은 이쪽으로 B동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A동에 있는 사람을 C동에 편성한다. X입니다. 네. 요거죠, 요거. 예, 인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그 다음. 사항, 이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그래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어쨌든 아까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거주주의 단위의 지역방위를 얘기하는 건가. 지역방위. 예.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예비군 대원 중입니다. 직장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군 대원 이렇게 해서 틀려요. 아닙니다.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예비군 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1호 특전 예비군 지역대.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입니다. 됐죠? 그냥 연대대대 지역대는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군 아니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2호 특전 예비군 뭐죠? 중대 또는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 단위입니다. 요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됐죠? 그 다음 3호 타격대는 동읍면 단위.
그래서 2항에서 언급한 1호부터 3호에 언급한 이 단위하고 4항에서 언급한 이 단위하고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별. 됐죠? 예비군 중대 기동대는 그럼 제주시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서귀포시랑 이거. 그렇다. 시에 대해서 그 제주에 대해서 얘기는 이해하다. 이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네. 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단위로 아니지 잠깐만요. 요거죠. 예.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는 요 사망 요 내용이 네, 출제가 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까지 보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5항. 직장 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해서 그 소속 예비군 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합니다. 아까 지역하고 차이점 한 게 있죠. 지역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단도 들어가 있고, 맞죠? 네. 지역대가 여기는 없어요. 편성합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 같은 경우는 자원수로 안 따지고요. 뭘로 따졌죠?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따졌거든요. 직장 예비군은 당연히 예비군 자원이 몇 명인지 그걸 가지고 부대, 제대 규모를 편성하는 겁니다. 자, 1항 여단 같은 경우에는 7,201명 이상이고요. 2호 연대는 1,601명 이상 7,200명 이상입니다. 3호 대대는 401명 이상 1,600명 이하가 되는 거고 4호 중대는 81명 이상 400명 이하가 됩니다. 중대를 갖고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이번 시험에 대대를 갖고 대대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5호 소대는 41명 이상 80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6호 분대는 9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내가 가야 이건 어떻게 숙지하냐면요. 내가 가는 그 제대 중대장이시면은 중대장 요거 81명에서 400명 여기 눈에 기억이 잘 나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6항 잘 봐야 됩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예비군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통합하여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 및 2호, 1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복잡하고 이게 이해도 잘 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직장 예비군은 다음 언급하는 1호부터 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해가지고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여기 가운데 점은 오화로 보십시오. 또는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통합해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에, 즉 직장 예비군을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직장 예비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그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됐죠? 자, 1호 같은 산업단지 가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부 장관. 옛날에 이런 거 갖고 장난쳤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거 갖고 또 장난치고 중요 산업시설. 그냥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직장이 막 이게 국가 산업단지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개 수개
이제 직장 업체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의 예비군 자원을 각 직장별로, 업체별로, 예?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같은 단지 안에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네. 예비군 자원을 단위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편성은 우리 아까 전에 설조 편동, 설치 조직 편성 동원할 때 그 편성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운영은 그냥 우리 살림살이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냥 운영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2호. 같은 건물이나 구내에 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하여 마찬가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스타트 우리 기업 요즘에 많잖아요. 스타트업. 그걸 그냥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이 빌딩이야. 우리 가산산업단지, 아까 가산 디지털 산지 뭐 거기서 오셨다더만. 그런데 보면은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가 막 스타트업 이런 데 보면 맞죠? 예, 여기 A 기업, B 업체, C 업체, D 업체 막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이라 생각하십시오. 됐죠? 그럴 경우 이것도 또 각 회사별로 예비군 부대를 하면은 편성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도 통합해갖고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호.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뭐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아니면 뭐 삼성그룹 이런 걸 생각하십시오. 대기업 그걸 생각하십시오.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에 일단 가로 나중에 볼게요.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 그 직장을 단위로 해서 편성된 직장 예비군을 수의구 부대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해서 편성이 아니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울산 같은 데 가면은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현대조선 그게 중공업이니까 하여튼 뭐 현대제철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뭐 여러 개가 다 이게 현대 계열에 있는 회사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예. 그럼 각 지역별로 각 회사별로 예비군 부대로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비군 부대가 있어요. 현대중공업 예비군 부대, 현대자동차 예비군 부대, 현대조선 뭐 현대제철 예비군 부대 있어. 이걸 하나의 그 구역 단위로 수행군 부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구역,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해갖고 뭐죠? 편성하는 게 아니고 편성해서 현대그룹이라는 예비군 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통합해갖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편성이라는 말과 운영이라는 말과 대충 구분이 가죠. 그래서 여기는 편성이 아니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호.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도 가로로 넣을 수 있어요. 예비군 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또 편입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1호는 편성이라는 말을 썼고요.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는 또 마찬가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호는 운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호는 또 편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걸 다 아울러서 쓰다 보니까 그냥 편성 또는 운영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편성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뒷장에 나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다시 뒷장 가서 오후 강의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요거 가로 안 읽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 3호에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
그랬잖아요. 이 같은 지역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같은 지역이라 함은 뭐냐? 시 및 군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시, 같은 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요. 군에는 광역시의 군은 포함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이건 중복돼서 그런 거예요. 자, 부산광역시를 생각하세요. 부산광역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부산광역시 안에 뭐가 있죠? 기장군이 있거든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그러면은 이걸 제외를 안 해놓으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 기준으로도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고 군 지역으로도 뭐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예.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이 페이지만 끝내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끊기면 또 안 되니까. 자, 7항. 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 포구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을 단위로 해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 또는 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 그 다음에 승선원. 자, 가로 여기서 승선원은 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배 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승선원은. 그리고 직장 예비군인 어선단 예비군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죠? 어민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항구 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해가지고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을 수협장,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을 직장장으로 봅니다. 자, 8항. 예비군은 국방부령, 72회 때 대통령령 아닙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 여기 다음에 나오면 틀리죠? 틀립니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 예비군 1년차, 2년차, 3년차, 뭐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직 대상자가 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가 하는데, 뭐,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조직 대상자로 된 그 당에는 그냥 해당 연도차 이렇게 얘기해요. 영연차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우리 용어로는 해당 연도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해가 돼야지 1년차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9항. 직장 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 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대지통, 코드로 대지통. 예비군 대원의 관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령, 대지통 대관령.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 부대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 그 다음에 적절한 직책. 이거는 정책 코드를 활용하시면 구분됩니다. 적정할 때 정, 그 다음에 직책할 때 책. 정책 이렇게 하면은 정 나오면 직급, 책 나오면 적절. 예, 그렇게 정책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해야 됩니다. 한 개도 안 해줍니다. 이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10항.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선발, 그 다음에 임면입니다. 임명이 아닙니다. 임면. 이런 것도 가로형 조심해야 되겠죠?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예, 이거 68회거든요. 예,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됐죠? 자, 예, 여기까지 하시고